헌법재판소 6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의결 정족수라는 말을 근거로 인원은 국회의원들을 뜻하는 걸로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상황,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고 상황을 보고받고는 수고하라고 바로 끌었다. 자, 만일 내가 그런 지시를 했다면 계엄 해제 투표할 때까지 한두 번 더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상례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상례라고, 뭐 전화 엄청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곽종근 뭐 특전사령관한테만 했다기보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어제 보도가 하나 났더라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수행장교가 이진우 수방사령관 옆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전화 와서 얘기한 거 다 들었다. 발포 지시까지 뭐 있었다. 총을 쏴서라도 다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걸 검찰에 나와서 다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는 사실 엄청나게 한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뭐 인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아니 애초에 거기에 군이 왜 투입되냐는 얘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를 띄워서 그 군 병력이 왜 국회 경내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끌어내고 말고 하네.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윤 대통령 측이 말하는 이 신빙성이라는 말이 제가 참 코웃음이 나는데,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몇 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인원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 아니 근데 어제 그 곽종근 저기 특전사 사령관의 그 이야기를 보면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의 진술은 그 정도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해를 한다, 생각을 한다, 인원, 요원, 의원, 사람, 아니 수능 끝난 지가 언젠데 전 국민을 지금 국어능력 시험을 치르게 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무슨 뭐 중언부언하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경위사실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더니, 이번에 곽종근 이분은 전혀 저는 이 정도의 증언이 있으면 원래라고 하면 통상의 재판에서 그 사람의 증언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국회 경내로 들어간 거는 그거는 원래 그 헬리콥터를 타고 있었어요. 그 특전사들이 다른 임무로 복귀를 하다가, 그런데 지시를 받고 국회를 가는데 국회 경내가 넓잖아요, 그 잔디밭이. 그래서 거기에 착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왜 국회를 가냐, 왜 헌법재판 선관위를 가냐 그러는데, 과거에 비상계엄을 했을 때는 그 3만 명, 4만 명, 5만 명 단위로 했어요. 그럴 때는 어디를 갔냐, 주요 언론사, 주요 헌법기관 다 갔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어떤 특정한 곳에 너무 안 간 거는 일종의 비상계엄에 예정된 순수를 따르지 않은 거지, 어디를 간 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그러면 국회 본관에 밀창 깨고 들어가는 장면은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럼 왜 간 거예요? 왜 밀창 깨고 그거를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를 확보하려고 간 거다. 왜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 그 확보라는 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체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왜 통제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 해요. 왜 대통령이 국회를 답변하세요. 왜 통제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헌법기관을, 그 주요 기관을 통제하고 그 방어를 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질서가 무질서했나요? 국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제한다라는 게 국회의원과 기능을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공간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오고를 이렇게 통제한다라고 자기가 김현태 단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그 통제를 하냐는 얘기죠. 그 밤에. 그게 비상계엄이에요. 계엄은 원래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헌법기관들이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법률가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이동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비상계엄이라고요. 비상계엄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토론의 대상이 되죠. 비상계엄을 하면 그거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통제하고 뭐 보완하려면은 그 문을 막고 있으면 되는데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왜 하냐는 얘기죠. 문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왜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왜 들어가냐?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만 패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러는지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MBS 여론조사입니다. MBS 여론조사.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한국 리서치 4개 기관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5%, 예.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를 복귀해야 된다가 40%입니다. 뭐 15% 차이기는 합니다만 1월 둘째 주에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가 62%나 됐으니까 예. 상당히 좁혀졌죠. 이런 이유가 지금 뭐 정말 숨 쉴 새가 없는 진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가 97%, 국민의힘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가 89%. 자, 이 현상이 우리 토론에도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이 계몽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과 탄핵 찬성층에서는 계엄령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 게임은 다 예고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겁니다. 이제 타이 가지고 또 묶었느니 안 묶었느니 그게 뭐 사람을 묶으려고 한 것이니 아니면 문을 묶으려고 한 것이니 온갖 게 나오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다, 내란이 아니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 헌법에 우리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했냐 저런 발언을 했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 요원 인원 가지고 뭐 어제도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실강의를 벌이고 하던데, 우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원이 그 의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군인들은 그냥 그 통상적으로 인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작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거고, 또 설령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인원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늘 입에 그 인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거하고 좀 상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의원, 요원, 인원 그 단어보다는 전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정족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거나 문을 부수고 또 안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의 정황들을 다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인원을, 그러니까 의원을 인원으로 부르건 안 부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고,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지도록 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상이 의원인 것이 명백한 것이죠. 그렇게 맥락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 단어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좀 봐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원이라고 한다면 요원은 끌어내는 대상이 아니죠. 보통 군사적으로도 요원 철수시켜 내지는 요원 빼내 이런 표현을 오히려 썼겠죠. 그래서 요원 끌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
논리상 말이 안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용현 장관도 군인 출신 아닙니까? 요원이란 단어 잘 안 쓰죠. 통상적으로는 인원이란 단어를 쓰지. 그래서 좀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거기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도록 통제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계엄 상황이 아니라도 그 밤에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본관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저도 국회에서 그 본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평시에도 그 신분증 다 검사해가지고 확인하고 들려보내주는데 그 왜 군이 가서 막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댓글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탄핵 재판이 기억력 테스트하는 시간이냐 하나같이 모르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비화폰 열면 끝나는 거 아닌가? 왜 질질 끌어 국력을 소모하나? 근데 비화폰은 이 암호화돼서 그게 남아있지 않는 거죠. 네. 네. 자 군인들 증언이 솔직히 오락가락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계엄 직후는 내란설이 득세할 때고 이젠 탄핵 반대가 높아지니 일어나 이건 우리 배종찬 수장님의 그 견해하고도 약간 가까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한다. 그러나 반성 없는 용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준열한 의견 주셨습니다. 윤통이 끌어내라고 한 건 확실치 않다고 해도 윤통이 계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걸 놓고도 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하고 김용현 전 장관 말이 또 엇갈렸습니다.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 간에 잘못하다가는 압사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어제 변론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 당시 또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수전 707 단장도 처음에는 자신의 임무가 국회 봉쇄와 확보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당시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챙기라고 했던 데서는 케이블 타이는 문을 봉쇄하려고 했다. 완전히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네. 예. 근데 그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50명 끌어내 그러면 국회의원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맥락상.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는 통상적으로 사람을 묶기 위해서 가지고 작전을 하지 케이블 타이 가지고 문을 먹는 데 쓰지는 않는다. 그럼요. 그 국회는 또 문들이 굉장히 커서요. 문과 그 문고리와 문고리가 하는 거리가 굉장히 묶기가 어렵다. 그래서 묶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묶어놨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미치기만 하면 그냥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설명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종의 그 김현태 단장과 그리고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어제 진술을 같이 한 거는 그게 대지 신문을 한 거예요. 한쪽에서 A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 B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 말이 맞느냐 그 진술의 일관성을 따져보고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분명하게 그 진술을 굉장히 제가 아까 국어능력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로 중언부언하고 일관성 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앞에서 거짓말을 몇 번 하다 보면 뒤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김현태 단장은 진술이 굉장히 일관돼요.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분명히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도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고 근데 수방사 사령관이 뭐냐 서울 지역 계엄 사령관입니다. 서울 지역 계엄 사령관이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계엄군과 관련한 그게 특전사든 경찰이든 누구라도 그 작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방사 사령관이 지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수방사 사령관도 체포 지시가 없었다 그러고 지금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메모도 자기도 안 썼고 다른 사람이 보좌관이 썼는데 그 보좌관 이름은 모른다고 밝힐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쓰는 신용도 보여주고 그럼 자
체포를 하라고 했다라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곽종근 그 특수전 사령관만 모호하고 모순되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분명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는 진술을 저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을 삼아서 문제가 있는 이제 사람들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그 발언을 했어요.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 이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 곽 사령관의 김병주 TV, 여기서 김병주는 민주당 김병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홍 전 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정치인 체포 의혹 폭로했고, 여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급속도로 이제 동력을 얻었던 건 맞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12월 10일 국회 증언에도 의도가 있다. 하루 전날 검찰 조사 받으며 자술서 제출한 뒤에 다음날 국회 나와 증언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회 대리인단은 정말 근거가 없어서 반박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면 실제 그러니까 정치인 사변에 뭐 적법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입법기관에 대한 통제나 뭐 이런 조치는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핵심은 그거예요. 행정수반의 권한으로 군을 동원해서 입법기관에 군을 투입했다. 그래서 입법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모든 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누구랑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내란 프레임이 되고 뭐 탄핵이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건 그 국민의힘에서도 심지어는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규정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왜냐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수틀리면 정치적으로 어떤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음모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부정선거론도 그렇고 이 뭐 공작설도 그렇고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그날의 그 12월 3일 밤에 그 장면들을 전 국민이 생생히 방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한 번 쌓았다. 조만간 헌재가 명쾌하게 결정을 해서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 단순히 볼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뭐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데이터로 자꾸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탄핵 정국이지만 점점 양쪽의 의견이 반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석연치 않은 움직임도 또 포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뭐 끌어내려라 이것도 논란되죠. 도끼로 창문을 깼는지 여부. 그래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직접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기억하고 뭔가 어디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에게 뭘 지시했느냐 그것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평론가나 또는 굉장히 고관여층이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한다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인데 완전히 또 정당 지지층 사이에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리는데 또 만 18세 이상 2030 세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더 높게 나타나요.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왜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왜 출연을 했죠? 이게 지금 의심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이 메모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 작성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더 추가를 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그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적은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핵심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홍장원 전 1차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핵심인가요?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헌법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이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는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여론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잘 먹히는 게 이러다 이재명 대통령 될라 이거거든요. 보수 진영 사이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곽종근, 이 홍장원 뒤에 민주당이 있고 그 뒤에 이재명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계속 그런 식으로 밀면 보수 지지층도 결집할 뿐만 아니라 이게 잘하면 중도 지지층들까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 진정한 대통령의 반격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전에는 반격? 예. 그전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반격이라는 표현은 전혀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수준으로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그게 뭐 담화문이든 아니면 친필 메모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언론에 나오는 변호인단의 이런 것들도 일단은 공격을 받고 약간 수동적으로 해명해 나가고 그걸 이제 뭐 수사기관의 위법성이나 이런 정도를 지적하는 건 그랬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일종의 직접 워딩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들리거든요. 국민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도 세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센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란이라고 하는 곽종근 홍장관이 주도가 된 주요 이제 자료가 된 이 흐름이 조금 약해지는 순간에 왔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곽종근의 진술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한번 이제 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은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그럼 반격이고 잘못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위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비상계엄을 왜 했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오히려 쟁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통령께서 뭐 그게 기밀 정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알 권리도 있고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는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부정선거도 언론에 안 나왔던 새로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유튜브, SNS 이런 데서는 이미 나와 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외의 사유가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저는 궁금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으니까 국회 탄핵소추를 한 대리인들도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 비상계엄을 한 사유는 지금 선의로 해석해서 더 있을 거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뭐 잡으러 간다. 그리고 민주당이 예산 삭감에 뭐 줄탄핵하는 거 이거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인식했다. 그래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면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위를 똑같이 해서 뭐 이를테면 국회에 막 그 군 투입하고 국민의힘 인사들 잡으러 다니고 이래도 그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22명을 탄핵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지금 29명째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마비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드리고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입맞추려고 해도
결국 들통이 날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어제와 오늘 말 바꾸게 하는 공범자들의 거짓말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이런 의견. 어깨에 별을 달고도 저렇게 비겁한 군인이 있다니 그냥 사과하고 사임해라. 누굴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리 어렵고 궁지에 몰려도 군인의 품격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이런 의견.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전시에 상응하는 중요한 폭동이라고 본다는 거 아닌가? 결국은 헌법을 따지고 국민 여론을 살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겠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